자동 필터에서 이런 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김시성, 이시성을 찾겠다. 네? 그걸 고급 필터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고급 필터에서. 아,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당연히. 사원명, 필드명 복사. 김 별표시라고 합니다. 조건은. 이 별표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 이게 조건 값입니다. 그래서 조건 처리를 해보시면 고급 필터 처리를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고급, 목록 범위 이상 없죠. 조건 범위 안 맞죠? 지울게요. 그리고 사원명 김별표시,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도 안 맞네요. 지웁니다. 그리고 빈셀 하나만, 오른쪽에 빈셀 하나만 클릭할게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뭐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건 열너비 조정하시면 되고 샵샵샵. 그러면 김치성을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수로, 사원명이 수로 끝나는 것. 그러면 사원명, 필드명 작성을 해본다면 수로 끝난다. 별표시 수, 이렇게 수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 결과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 신유선 뭐 이런 게 있군요. 하나밖에 없네. 정유라도 있고. 그래서 사원명, 필드명, 복사. 조건 작성하는 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U를 포함한다면 별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포함하면 끝에 있을 수도 있다. 그게 포함의 개념이죠. 그러면 U, 별표시 U 이렇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물론 지금 데이터가 길이가 적다 보니 제가 한자씩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사실은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 특정 단어로 끝나는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고급. 목록 범위는 이상 없을 거고 조건 범위는 안 맞을 겁니다. 지우고 재설정.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도 안 맞을 겁니다. 지우고 빈셀 클릭. 하면 신유선 정유라 뭐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배웠으면 이런 정도 김지성을 찾는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컨트롤 S. 자, 파일 바꿀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이라는 파일명 찾습니다. 분석 작업 1, 정렬, 파일 여셨나요? 자, 저 따라옵니다. 정렬 1시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이동 복사 해보셨죠? 오늘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동 복사 창이 나타나면 통합 문서, 특정 엑셀 파일
지금 현재 파일 분석 작업 1. 그 다음에 정렬 1 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옵션 체크. 확인.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시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똑같은 이름의 시트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트 이름 옆에 번호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자, 시트 이름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이름 바꾸기, 저는 정렬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시트의 탭 색깔, 시트 이름이 나타나는 저 구조를 시트 탭이라고 할게요. 탭의 색깔도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서명 필드에 가셔서, 귀찮게 죄송합니다, 몇 개의 셀만 선택해서 빨간 색깔로 바꾸세요. 부서명에서. 이제 페이지 22페이지. 자, 정렬이라는 기능인데, 제목이 정렬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쭉 하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능 중에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죠. 정렬은 앞에서 랭크.eq, 랭크.avg 하면서 하실 때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인데, 이때 기준이라는 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오름차순 기준이라는 게 있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내림차순 기준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정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문자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가나다라 아니면 ABC. 그래서 요런 문자에 대해서 요런 방식을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표현은 사전식 정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전식 정렬. 반대 개념은 뭐 히어부터 이렇게, 아니면 Z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 역사전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평상시에 우리가 뭐 생활을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정렬을 한다면 사장, 이사, 회사에 가면 기본적인 직책들이 있죠. 사장, 이사, 부장, 가장, 대리, 사원, 이런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면 이건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입니까? 직책순이, 이게 오름차순이라고요? 내림차순 아닌가요? 자, 직책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생활에서의 생각이지, 엑셀이라는 입장에서는 엑셀이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이사가 직책이 높은지 엑셀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저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문자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저런 단어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운데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죠. 정렬을 하실 때. 자기가 메뉴에, 항상 표의 메뉴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해당되지 않는 건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건 잘 아시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요. 성명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는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정렬. 그러면 정렬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시험 준비는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열, 필드. 어떤 필드? 성명 필드. 열 필드. 정렬 기준은 문자 값 기준.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과이라는 방식인데 그 중에 오름차순, 가나다 방식.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가나다라고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판매 금액 필드를 내림차순 정의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의 정렬 필드 그룹의 정렬. 자, 기준이 안 맞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지우고 기준 삭제. 그리고 기준 추가. 판매 금액 필드 숫자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이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부서명 필드를 영업 4부, 영업 2부, 영업 1부, 영업 3부 순으로 정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렬 순서가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이건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사전에 저런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거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저건 어떻게 직접 만들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내용이죠.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부서명, 판매금액에서 부서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값 기준이고 이건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겠다.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나타나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여기에 영업 4부, 2부, 1부, 3부라는 게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가정할게요.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만들었어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새 목록이라는 부분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핑 칩니다. 항목 이름을 영업 4부. 오타 조심하시고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잠깐 대기. 아래쪽에 보시면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엔터. 오타 조심하세요. 영업 3부. 죄송합니다. 2부. 엔터. 영업 1부. 엔터. 영업 3부. 요건 목록 항목을 나열한 상태고요. 요 왼쪽 편에 지정 목록이라는 요 영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추가 단추 눌러서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나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 아니면 뭐 회색깔. 그래서 찾아서 영업 4부, 영업 2부, 영업 1부, 영업 3부 찾으시고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정렬창에 요 기준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영업 4부, 영업 2부, 영업 1부, 영업 3부 순으로 나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사장, 이사, 부장, 가장, 대리, 사원 정렬하는 방식 아시겠죠? 그 기준을 만들어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값을 이용한 방법인데 아마 이제 난생 처음인 것도 있습니다. 자,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식. 자, 소형차 필드에 셀 색,
채우기 색깔이라고 합니다. 배경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색깔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기 흰 색깔로 보이는 이거는 채우기 없음이라는 기능입니다. 채우기 없음. 채우기 없음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자, 이런 색깔, 즉 서식을 이용해서 정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값만 가지고 하셨잖아요. 근데 서식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지울게요. 이번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기준을 지웠죠. 지우고 나가면 저 부서명이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앞에 지금 지웠던 기준이 뭐였냐면 부서명 영업 4부, 영업 2부, 영업 1부, 영업 3부 순을 정렬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그 기준 지워버리고 지금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자, 기준이 하나 새로운 기준이 보이네요. 그리고 소형차 필드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 정렬 기준이 값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서식, 셀 색, 배경색, 채우기 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색깔이 노란색 계열 하나와 셀 색이 없는, 배경 색깔이 없는, 채우기 색깔이 없는 경우. 자, 그 다음 오피스 제품에서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에 RGB 색깔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R, 레드, G, 그린, B, 블루. 그래서 값의 색깔의 농도는 0부터 255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255 세 가지 색을 다 사용을 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검정색 아닙니다. 흰색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컴퓨터잖아요. 우리 물감의 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우리 여러분 보고 계시는 모니터도 빛의 색깔입니다. 저건 빛입니다. 빨간색 빛깔 빛, 그 다음에 초록색 빛, 파란색 빛. 그러면 세 개의 빛을 여러분 눈앞에 쏘면 밝아서 쳐다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흰 색깔입니다. 네? 그러면 레드 제로, 그린 제로, 블루 제로 하면 빛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색깔? 저 색깔 다 사용하면 검정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검정 색깔이. 빛이 없고. 그래서 빛의 색깔입니다. 물감의 색깔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색깔을 표현하는 건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정 색깔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 계열 색깔이 뭐 RGB 가로 열고 값이 250, 230, 15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색깔을 선택하셔서 실제 색깔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색깔의 크기가 있냐고요? 빨간 색깔이면 빨간색이 그 크기를 논할 수 있냐고요? 없죠. 논할 수 있다고요? 그럼 천재 아니면 바보입니다. 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두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두겠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모아서 아래쪽에 두겠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부서명 필드의 글꼴색은 검정 색깔인 요건 이제 기본 색깔이라서 자동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기존에 있던 거 변경하겠습니다. 소형차를 부서명 필드로, 부서명 필드에 있는 정렬 기준은 글꼴색, 글자 색깔. 자동이라는 검정 색깔과 빨간 색깔 계열 2500. 그중에 빨간색을 모아서 이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두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에 한번 두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네, 코드만 위쪽에. 자, 그 다음 정렬을 하시는데 시험 준비는 요 대화 상자를 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더 정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앞에서 자동 필드에서 나 배웠지만
기준이 한 개일 때, 한 개 이상일 때는 여기 딱 한 개일 때는 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 필드에다가 임의의 필드에다가 판매 금액 필드 임의의 값을 선택합니다. 임의의 셀을.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럼 요거 지금 안 되군요. 자, 취소. 잠깐만요. 위에 있는 금액 1,000원이라는 거 지우실래요? 위에 금액 1,000원 지우실래요? 금액 1,000원 지우세요. 지우시고. 지웠죠? 자, 잘못됐으면 실행 취소하시면 됩니다. 자, 판매 금액 필드에 커서 넣으시고, 자, 앞에 봅니다. 내림차순 정렬. 그럼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에 뭐 이름 성명 선택하시고, 오른차순 정렬. 별다른 양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참고로 방금 정렬하실 때 서식 가지고 정렬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화면만 보세요. 자동 필터를 처리하실 때 필기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시험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도 색 기준 필터에서 여기도 뭡니까? 서식을 이용해서 필터 처리 가능합니다. 글자 색깔에 대한 거 뽑아내겠다. 이제 아니면 소형차에 가서 색 기준 필터 셀 3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필터 처리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렬만 서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터도 자동 필터도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아마 필기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렬 1로 갈게요. 정렬 1.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잠깐만요. 시트 옮기시고 그다음에 교재 122페이지.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이 있을 경우에 중형차의 셀색이 RGB 183,222,232인 값을 위에 표시하시오. 자, 정렬해야 될 기준이 몇 개? 정렬 기준 몇 개? 2개. 정렬해야 될 기준이 2개. 앞에 저희들 실습한 건 1개. 지금은 2개. 자, 데이터베이스 쓸 때 데이터 탭에 1개 이상일 때 정렬 창을 열어서 작업한다. 첫 번째 기준은 부서명, 필드, 열,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건 값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부서명이 있다면 기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기준 추가, 중형차 필드에 대해서 이번엔 셀 색, 서식을 이야기합니다. 값이 아니라 목록단, 정렬 기준의 목록 단추 눌러서 셀 색, 여기에 있는 색깔은 파란색 계열과 색이 없는 경우 2가지죠. 그리고 색깔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보시면 RGB 183,232라고 이렇게 값이 보일 겁니다. 색깔 값이. 클릭. 이 색깔들에 대해서 위쪽에 표시하겠다. 그러면 자, 정렬 기준이 필요하면 또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이라는 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게 1차 정렬, 그 다음 2차 정렬, 3차 정렬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우선순위는. 그리고 확인하시면 부서명 전체적으로 오름차순 같은 내용이 있다면 중형차의 파란 색깔이 위에 2부도 파란색 중형차 파란 색깔 3부도 파란 색깔 위에 이렇게 됐습니까? 같은 부서명이 있다면 저장. 자, 정렬 리시트로 옮겨갑니다.
교재 123페이지. 여기서 기본적인 거 해봅시다. 구분 필드 오름차순 해보실래요? 구분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해보실래요? 정렬 잘 되세요? 네? 또 대답 안 합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구분 필드 오름차순 정렬 잘 안 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가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이 조건에 맞춰서 안 하시죠? 병합된 셀은 포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렬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데 안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빼고. 그러니까 요거 설명드리고 한 거니까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에서 구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을 정렬하고, 이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거든요.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일 경우에 정감량의 글꼴색이 RGB 2500인 값이 아래의 필수로 설정해 정렬하시오. 이것도 정렬 기준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한 개 이상. 데이터 탭의 정렬 필드의 정렬. 구분 필드 열에 대해서 문자 값 기준. 그런데 이 내용은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나타나면 새 목록 클릭. 오른쪽에 목록 항목. 조합. 엔터.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기타. 추가 단축 클릭 해서 등록을 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냥 나가시면 등록만 시켜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것인지 해당 기준을 선택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그리고 확인. 이렇게. 같은 구분이 동일한 구분이 있다면 기준 추가 정감량 기준으로 이번에는 값이 아니라 서식 중에서도 글꼴색, 글자색 기준.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과 빨간색 계열. 그래서 색깔의 값 확인하시고 RGB 2500인 색깔을 선택하시고 이 색깔에 대해서 아래쪽에다가 표시하겠다. 그리고 확인 하시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 사용자 지정 목록 같은 내용이 있다면 정감량 빨간 색깔이 아래쪽, 같은 값이 있다면 정감량 빨간 색깔이 아래쪽, 같은 비회원사가 있다면 이렇게. 됐습니까? 확인하시고 저장 컨트롤 S. 정렬 3으로 가겠습니다. 정렬 3 시트로 이동. 교재 125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건 사용자 지정 목록이죠. 정렬 2개,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기준 2개. 정렬창을 열어서 대화 상자를 열어서 첫 번째 기준이 포지션 필드에 대해서 각 기준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오름 차순도 내림 차순도 아니군요. 사용자 지정 목록 새 목록 클릭 공격수 콜키퍼 골키퍼가 아니고 콜 이제 그거 틀리신 분 있으시면 수정하세요. 다시 선택하셔서 추가 그리고 나가실 때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수정하시든지. 자, 확인. 그리고 기준 추가 가입 기간 필드에 대해서 셀 색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 또 색깔의 값을 확인하시고 RGB 16228 확인하신 다음에 위에다 두겠다. 확인 됐죠?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미 부분합 자, 파일을 열었으면 부분합 1시트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저 따라오세요. 파일 여셨으면 이동 복사 창이 나타나면 통합 문서 엑셀 파일 특정 엑셀 파일 특정 시트 앞에 부분합 1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 똑같은 내용의 시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확인. 그래 쓰세요. 저처럼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교재는 127페이지. 지금 하는 기능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들만 지금 모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필터, 정렬,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혹시 소개 총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소개 총계라는 용어를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 소개 총계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엑셀에서 부분합입니다. 물론 합만 구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정 필드를 그룹화하여 특정 필드의 요약 집계표를 표시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룹화라는 용어는 뭐냐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 자료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묶으려면 앞에서 배웠던 정렬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뭐 문제에서는 아니면 어떤 표현에서는 뭐뭐 별에서 그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되면서 되는 부분은 묶여져 있어요. 정렬 그룹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약 집계라는 건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요약 정보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합격에서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정도까지 말씀이 돼 있습니다. 있기는. 자, 그러면 그 개념은 그냥 소개 정보를 배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학과 별, 즉 같은 학과끼리 묶어서 총점의 합계를 표시하겠다라는 걸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개 총계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의 기능입니다. 부분합 클릭. 자, 잘 들으세요. 부분합 창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 그룹할 항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이렇게 묶겠다. 그 기준은 학과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학과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 이게 이제 요약 정보죠. 합계를 나타내겠다. 밑에 있는 건 이제 어떤 특정 필드에 대해서, 특정 항목 필드에 대해서, 총점 필드에 대해서. 밑에 옵션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갑니다. 확인. 요게 이제 부분합 정보라고 하는 건데, 자, 잠깐만요. 이 범위 그대로 유지하. 그대로 유지하.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소개라 그러면 멀티미디어과의 요약이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소개가 딱 한 번 나와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과의 소개가 딱 한 번 나와야 되고, 네트워크과의 소개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세 가지 종류 소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총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멀티미디어과 두 번 이상씩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소개 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능을 적용했으나 의미 있는 정보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방금 적용시켰는데 이걸 적용시키기 전에 뭐가 선행이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멀티미디어과끼리 뭉쳐져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과끼리 뭉쳐져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과끼리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 그러면 같은 자료를 이렇게 묶으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부분합 기능은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자, 부분합 기능 지우는 거. 원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즉 총계까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까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냥 이 범위 이미지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냥. 그리고 지우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없애버립니다. 부분합 지우는 거 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학과별 총점의 합계라는 이 내용을 처리를 하려면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인 학과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름 차순이든 내림 차순이든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정렬은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창을 열어서 학과 값 기준이고, 뭐 오름 차순이든 내림 차순 그건 상관없고요. 뭐 시험 문제는 지시가 있겠죠. 저희들은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자, 확인 하시면 이제 같은 값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룹화. 자, 데이터베이스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이제 이 내용 이해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묶겠다. 학과를 묶겠다. 이제 이해되세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끼리 묶겠다. 그리고 학계 정보를 보는데, 자, 이때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평소, 중간, 기말, 총점에 대해서 다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옵션 잘 기억하세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확인. 그러면 지금 하신 건 뭐? 학과별 출석, 평소, 중간, 기말, 총점의 합계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에 총계. 자, 아까 옵션 중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옵션 보이세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이렇게. 자, 그 다음 내가 보고 싶은 정보는 합계값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평균값도 같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평균값도.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자료에서 뭐 두 가지 정보를 다시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러니까 총계까지 다시 선택하세요. 해제되어 있으면 범위 선택. 그리고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된다고요. 자, 부분합
그러면 그룹화를 하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학계 정보를 볼 거냐? 아니요. 이제 평균 정보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그리고 뭐에 대해서 평소 중간 기말고사에 대해서 자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있던 저 정보는 없어져 버리고 요약 정보는 없어져 버리고 지금 화면상에 설정하는 이 정보가 대치 이 자리를 차지한다. 표시되어진다. 확인해 볼까요? 화면 이렇게 요약이 아니라 평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다고요 방금? 합계와 평균이 동시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베이스 선택 유지한 채 전체까지 총계까지 자 이 범위를 유지한 채 부분합 요약 정보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부분합 기능을 통해서 한 번 더 적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평균 합계 평균은 있으니까 합계 정보를 나타내겠다. 뭐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개의 정보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해제되어 있어야 기존에 있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합계 정보가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늦은 게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필요하면 개수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그러면 또 한 번 더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용어 설명 좀 하고 갈게요. 부분합을 적용시키면 행머리글 왼쪽 편에 영역이 하나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기를 윤곽이라 그럽니다. 윤곽. 그리고 이 회색 굵은 회색 선을 윤곽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윤곽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추 축소. 플러스 단추 확대.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1, 2, 3, 4라고 하는 숫자 값이 보일 겁니다. 이걸 뭐라 하면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수준 표시. 이 번호를 숫자 값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확대되거나 전체가 축소되거나 클릭. 언제 쓰는 거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멀티미디어과에 대한 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 내가 멀티미디어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멀티미디어과 자료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자료는 화면에 나타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긴 한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줄여놓고 멀티미디어과만 정보만 나타내서 발표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부분합 1시트로 가시고 아니요. 부분합 2시트로 가시고 교재 129페이지 잠깐 쉬었다 가죠. 3시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